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있는 그대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상담해 주시는 분의 편에 서서 최대한 도움드리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장이 있으시면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조서가 출력이 되면 거기에 이제 지장을 찍는데요. 도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장을 찍지 않고 도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도장이 있으시면 챙겨 가시면 좋고요. 또 별도로 생수, 물을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그 안에서도 물론 요청해서 마실 수는 있는데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건 관련해서 기록을 해둔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 게 있으시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계속 보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경찰서에서 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얘기하시는 거는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억이 안 나실 때 수첩을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진술하시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변호 노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그 자기변호 노트라는 것은 2018년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들어졌고, 작년 3월에는 전국의 경찰서, 검찰청, 해양경찰서 등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변호 노트라는 건데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안에 보면 내가 이제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내용들도 적혀져 있고, 조사를 받고 나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갑이나 이런 거를 착용하고 조사를 받았는지, 조사를 시작할 때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지를 받았는지, 또 영상 녹화를 했는지, 내가 쉬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쉴 수 있었는지, 조사를 받으면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거를 요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의치 않아서 준비를 못 하신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경찰서에 가시면 형사님이 이렇게 2장의 종이를 주실 거예요. 한 장은 피의자의 권리 안내서이고 한 장은 이렇게 메모장인데요. 이 피의자의 권리 안내서 안에도 여러 가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적혀져 있고요. 이렇게 메모장이 주어지는데요. 이 메모장에도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 받으면서 메모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조사 받을 때 내가 이전에 뭐라고 진술했지? 라는 거를 확인해서 일관되게 진술을 할 수가 있고요. 형사님이 어떤 증거를 나한테 제시했는지 기록을 해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준비해서 또 그 이후에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조사를 받으시면서 질문을 했는데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준비해서 제출할 수가 있고요. 메모해뒀던 내용을 추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보여드리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녹음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결국 녹음을 하는 이유가 내가 말한 대로 적혀져 있지 않거나 유리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조서에 빠져 있거나 형사님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점들을 이제 기록해 두고 싶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는 영상 녹화 제도도 있고 또 진술을 녹음해 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서 내용을 촬영해도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조서 내용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내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사본해서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가족이나 지인을 데리고 가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소송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규정에서도 연령,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해서 이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직계친족, 형제, 자매, 배우자, 가족 등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동석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구두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내가 피해자랑 어떠한 관계에 있다라는 서류는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수사 기밀이 누설되거나 조사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경찰관이 동석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일단 동석을 시켰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또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질문을 하면 피의자 본인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대신 대답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의자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쿡쿡 찌르거나 어떠한 몸짓을 통해서 피의자의 그 진술에 간섭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동석이 거부되고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고 사건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게 수사 과정에서 또는 나중에 재판 과정 중에서 어떠한 것이 쟁점이 되고 또 불리하게 작용될지를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하고 또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또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러한 점을 논의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조사를 받으러 가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려고 한다거나 또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진짜 중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선별해서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조사가 끝난 후에 조서를 함께 검토하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옆에서 이제 동석을 하면서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조사 받으면서 의뢰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조서를 보니까 빠져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체크해서 수정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 옆에서 들으면서 같은 상황이어도 조금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별도로 메모를 해두었다가 조서를 검토하면서 단어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경찰관이 지금 어떠한 것을 문제 삼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변호사들은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사가 끝난 후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준비 없이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가 뭔가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사 동석만이라도 함께 하셨으면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